최근 대구에서는 입주를 앞둔 재개발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 지연 사태도 여러 단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므로 이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현재 대구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된 아파트를 알아보고, 과거부터 문제였던 지역주택조합을 왜 가입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왜 원수에게 권하고 저렴한 분양가에 혹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갈등을 빚은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가장 먼저 터진 곳은 동대구요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동대구요성 해링턴 플레이스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신암6구역 재개발 단지로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원 입주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시공사에서 조합 측에 총 8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 423가구인데 한 가구당 약 1,923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 31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83억 원으로 줄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입주할 수 없다고 시공사에서 막고 있고, 현장에는 각종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입주 직전 효성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83억이 7월 28일에 있었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며 효성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세대 1265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 423세대의 입주가 막혔으며, 조합원 한 세대당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공사인 효성 측에서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2개월마다 10% 이상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였고,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의 부담이 커지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이런 특수한 경우까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입주를 맡고 있는 시행사 직원과 조합원 간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신암6구역은 20년 7월 평당 1,592만 원의 일반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동대구요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마피가 7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신암뉴타운 내에서 최고가로 일반 분양을 성공한 단지였습니다. 이러한 단지조차도 추가 분담금이 나왔다는 것은 입주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두류역 자이입니다. 두류역 자이는 내당 지역주택조합 단지인데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승인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전체 1,300세대 중 일반 분양 세대수는 117세대밖에 되지 않아 일반 분양 시 높은 분양가였음에도 당시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였습니다. 분양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6억 1,100만 원에서 최고 8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84타입인데 최저층과 최고층 간의 가격 차이가 2억이나 난다. 조망이 잘 나오는 동, 홀을 선호하긴 하지만 2억이란 가격은 너무 커 보인다. 현재는 특별 분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초 중도금 후불제로 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라고 공고하였는데 옵션 및 중도금 이자 등의 조건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완공 시점까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공 전까지는 얼마의 돈이 추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첫 삽을 떠보지도 못하고 10년 이상이 흘러버린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류역 자이는 내용을 겪은 뒤 일반 분양을 거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이지만 완공 예정일은 2025년 8월로 아직 2년의 기간이 더 남은 상태로 추가 분담금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2년의 기간이 더 남은 상태로 추가 분담금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졌고 두류내 거리를 접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에 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여전히 비싸 보이는 상황에 조합 추가 분담금 문제로 시끌벅적하니 완공까지 이루어지기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나온 추가 분담금 문제는 이 두 개 단지밖에 없지만 이미 대구 내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구 가장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범원의 거리에 분양한 범어W의 경우도 2019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이 제명되는 등 시끌벅적했습니다. 실제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가가 급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대금이 350억 원에서 약 5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최초 조합원 분양가였던 84타입 기준 4억 4천만 원에서 추가 분담금이 2억 9천만 원이 더 발생하였고 최초 계약 시 중도금 60%에 대해 무이자라고 하였지만 시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현금 잔압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손바닥 뒤집듯이 조합 측에서 계약 내용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조합장이 매우 투명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 각종 계약 사항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 각종 계약 사항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나마 두류역 자이와 같이 일반 분양까지 마친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범어W는 추가 분담금 문제와 조합원 탈퇴 사태가 있었지만 손에 꼽는 입지에 지역주택조합 단지를 지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외에 최근 아파트로는 월성 삼정그린코아는 2015년부터 조합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에 준공하여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이고 힐스테이트 버머의 경우도 좋은 입지로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들은 정말로 성공한 사례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매입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사업 진행 중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구청의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그리고 홍보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재비용들을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월급과 홍보관에 기타 인력을 채용하는 조합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채용하여 조합원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합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된다면 새어나가는 돈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중에 성공한 사례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10%도 되지 않으므로 90% 이상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최초 제시하는 저렴한 분양가와 언제든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순간 지주택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합에 넘어간다는 점 명심하시고 사업의 내부 사정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절대 도장 찍는 일 없으셔야겠습니다. 대구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범어 W마저도 많은 소란을 겪은 뒤에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 작년과 같은 침체기에 분양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면 그 사업마저 장기화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발생 중인 재개발 단지의 추가 분담금 문제와 지역주택조합을 왜 분양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미분양 중인 아파트의 안심보장제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영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사실 안심보장제라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최초 시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현혹될 만한 말들을 통하여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보이지도 않게 기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한 사업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17%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17%가 완공까지 이루어진 비율이지 추가 분담금 문제가 없었던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속지 마시고 모델하우스라는 명칭이 아닌 홍보관을 통하여 동호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의심하고 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마감, 몇 차 조합원 모집 모감 임박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의심과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기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거나 토지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원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 외에는 돈을 조합에 바치는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이야기가 없으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분명히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